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영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만나면 한 주가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네.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글쎄 뭐 일단 집에서 자빠져 잘 것 같아요. 네? 어디 갈 데가 없어. 친척들이나 좀 만나고. 고향에 안 가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다른 친척들은 좀 보려 그래요. 그렇구나. 예,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응급대란이라 큰일 납니다. 몸 조심해. 의원님은 아니 저는 뭐 추석 때? 성묘 가고 예. 저희 이제 부모님 묘소하고 또 처가 예. 성묘 가고 그렇게 지내죠. 저도 뭐 지방이 고향이 아니라 예. 어디 뭐 멀리 갈 데는 없습니다. 벌초 하셨어요? 벌초를 8월 말에 가서 얼기설기 좀 해놨는데 네. 어우 너무 더워갖고 죽을 그러니까. 벌에 쏘이지 말아야 된다. 조심하셔야 개혁신당의 그 저 누구죠? 이주영 의원님이 예. 그 생선가시 조심해라. 그 다음에 그 벌초 가면은 말 쏘이지 않게 조심해라. 이게 응급 지침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주영 의원님의 그 지침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우리 나이 때 지금 딱 2세대들인데 위로는 어른, 밑으로는 자식들. 네. 이게 이제 중간을 다 봐야 되는 세대가 되니까 얼마 전에 의정대란이 심각해질 때마다 냉장고 싹 뒤져서 사흘 이상 된 음식 몽땅 수거해 버렸다. 또 뭐 집안 대청소했다. 이런 가장들이 요즘 갑자기 많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조금 뭐 이렇게 감염될 소지 자체를 없애려고 눈에 띄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내가 지킨다. 지킨다. 왜냐면 그렇죠. 국가를 믿을 수 없어서. 그 얘기입니다.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익으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20%를 기록했습니다. 이야. 긍정평가 20, 부정평가 70입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역별로 보면 지금 예사롭지 않은 곳이 대전, 충청 지역입니다. 긍정 19, 부정 68, 광주가 긍정 8, 부정 91, 그리고 대구 경북이 긍정 35, 부정 57, 부울경이 긍정 22, 부정 68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대별로는 전주하고 비슷하게 40대가 8%, 지난주에 9%였는데요. 이번 주 8% 찍었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50대 16, 긍정, 부정이 76, 60대가 긍정 32, 부정 59, 70대 이상 보겠습니다. 긍정이 37, 부정이 4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까비. 아까비? 예. 앞에 일자 달 수 있었는데 아까비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그러니까 19.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추석 연휴 지나면 아마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반전시킬 만한 어떤 계기도 안 보이고 노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네. 7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아요. 이번 주 조사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11% 높게 나왔는데 네. 70대 이상에서도 이제 60대도 아니고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힘의 당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보다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늘어나고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국힘 당원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항상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70대 이상 그 연령층이었는데 거기서도 부정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기댈 때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점점 없어지겠죠. 앞으로 기댈 때가. 근데 저는 이 지금의 그 지지율 붕괴 현상은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저번에 응급실 대란 때 말입니다. 예.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데가 그 예컨대 세종 충남대병원, 네. 그다음에 충북대병원, 이런 데고 경북 지역의 응급센터가 블랙아웃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제 수원 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 충청을 타고 내려가서 대구 경북까지. 그러니까 저기 이제 거꾸로 반면에 요 경부선 라인을 제외한 강원도나 호남 같은 경우는 조금 블랙아웃 속도가 늦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데가 언론에 집중 조명이 됐는데 제가 지역에 전화를 해보면은 전쟁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이제 충청도가 그런 반응이 가장 많아 보이는데 여기가 지지율이 대폭락한 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이제 부정이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머지 뭐 강원도나 이렇게 그 전라도 같은데 이렇게 좀 상수 지역을 빼놓고 네.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부산 경남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부선 축으로 지지율이 아주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60대와 70대가 폭락이 되는데 다 두 자릿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다 그래요. 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뭐 데일리안이라든가 이런 데조차도 이 추세는 계속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붕괴 조짐이다. 그러니까 지지층 붕괴. 예. 예. 그 경고의 알람이 켜졌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예.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적확한 것이 사실 그동안 갤럽 조사는 보수 표집이 좀 많기 때문에 보수적 지지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늘 긍정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28%고 민주당이 3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월 4주차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31%였는데요. 이때가 뭐냐면 정말 지지율을 총선에서 지고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액트지오 아브레우 박사 오고 뭐 영일만 석유가 발표되고 막 이랬던 시점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더 떨어져서 사실상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최저치를 찍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정평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이게 트리플 악재에 소위 얘기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용남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동반몰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완벽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동반몰락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는 차별화를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아주 뭐 정치 고관여층이 볼 때 그런 거고 국민들이 보기엔 그냥 초록은 동색인 거죠. 한 묶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국민의힘이라는 전 정당이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거지. 그래도 네. 지지율을 보면 좀 나은 정도입니다. 어쨌든 시차를 두고 이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떨어지면 여기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같이 망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근데 이게 네. 그 자기 분열이거든요. 집권 세력에. 그러니까 요즘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한동훈 그 지도부나 대변인 공조직에서 논평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2달째예요 지금. 2달째. 아예 거리두기를 해버리고 이게 의정대란에서는 완전히 조금 폭발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추경호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의정 이 협의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걸 또 같이 할 수도 없어요. 누구 말을 믿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국정 그 수행 능력, 즉 통치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주도력은 완전히 상실됐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체념 상태다. 거기에다가 서로 대화도 안 하는 관계가 됐어요, 당장에. 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그 집권 세력의 어떤 그 뭐 약간의 뭐 조현병 증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분열돼 나가는 이런 양상이라고 지금 또 볼 수 있는 보면 거죠.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 20%, 국민의힘 지지율 28%,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부정평가 상위 1위가 뭐냐면 역시 의대 증원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응급실 대란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최저치라고 하지만 요거는 요번 주까지 뉴스고 다음 주에는 또 바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또 떨어지 이 수치가 중간치가 되는 거지. 중간치. 지지가 중간치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더 떨어질 거니까 예. 지금 나온 20% 지지율이 중간 숫자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애초에는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하게 2,000명 증원 얘기했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 비율이 더 높았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2,0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의대 증원에 방점이 찍혔던 거죠. 그러니까 역대 지금 정권이 5번인가 6번 바뀔 동안 못 해왔던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근데 2,000명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점점 다가온 거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2,000명을 지른 건지가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고, 지금 와서 보니 2,000명은 도대체 뭐냐 이거. 정말 택도 없는 숫자를 불러놓고 그걸 고집을 해갖고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존의 보수층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이건 더 이상 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미 온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약간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데 2,000명을 증원하냐 마냐는 의료개혁 문제입니다. 근데 응급실 마비는 이거는 뭐냐면은 의료개혁 차원을 초월해서 사회 재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개혁 한다고 해도 그 국방개혁을 아무리 지지한다고 해서 휴전선까지 안 지켜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휴전선은 지키면서 국방개혁하는 것이지 그거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로 보면은 의료개혁을 위해서 현재의 안전체제를 그러면 무너뜨려도 되느냐는 것이죠. 그다음에 2,000명 증원에도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공의가 반발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은 뭐냐면 전공의는 돌아온다는 가정이에요. 복귀한다. 이걸 가정으로 밀어붙인다는데 이 가정이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전공의들이 이제 저임금으로 이렇게 버티는 필수 의료의 주축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개혁인 것이지 이것 자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는 의료개혁 의정대란 사태를 넘어가지고 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재난 사태입니다. 그리고 사회안전사태예요. 이제 적용 법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 임무가 주어진 게 전시건 파업이건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건 이 꼭 유지하라고 했던 국가 핵심 기반시설 법으로 정해진 기반시설에서 붕괴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는 나중 문제고 교육부도 나중 문제고 당장 행안부가 전쟁이 나도 유지한 시설이 무너졌을 때 대책을 강구 안 했다. 이거 다 고발감입니다. 이거 매년 이거 연습하고 관리하고 평가 점검하고 법이 엄청나게 세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저 옛날에 그 소방청을 만들고 국가재난본부를 만들고 매년 연습하고 평가, 감독, 예방,
포상까지 법에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오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하면은 이건 뭐 국방개혁한다고 다 쫓아가니 휴전선이 비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의 프레임을 이제는 사회 안전 문제로 바꿔야 된다. 네. 이 프레임을 언제까지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의료개혁 얘기할 거냐. 예.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전화했을 때 왠지 꼭 전시 상황 같이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을.